안녕하세요. 쌍둥이 아빠 차영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빠 생각을 찍고 있습니다. 집에서 찍는 건 처음인데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네요. 오늘 집에서 찍는 이유는 저희 집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우리 아이들이 5살 때 이사를 온 것 같아요. 이사를 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커가니까 이제 집을 안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나누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저희 집에서 집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가 거실이죠. 거실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베란다가 보이고 한쪽은 이렇게 책장과 아이들의 장난감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반대쪽은 역시 이제 뭔가 이것저것이 많이 있죠. 에어컨도 보이고 이쪽에 피아노도 있고 원래 이제 보통대로라면 저희도 이쪽에 이제 TV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소파가 있었겠죠. 저희는 지금 이제 저쪽으로 들어오는 문 쪽에서부터 이 피아노를 놔서 바로 문 쪽에서부터 거실이 보이지 않도록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보통 이 공간에서 저희가 TV와 소파를 치우고 이 공간이 이제 아이들이 온전하게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다는 점이고요. 아빠. 왜? 네네 줘보세요. 아이고, 네. 까불이, 우리 까불입니다. 아니에요. 자, 이쪽에 보면은 수납대 위에 저기 이제 맥포머스, 레고 원래 여기 하나 가득 있었는데 어느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겠죠?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장난감도 있고, 유라 왜? 잡아다니면 안 돼. 그리고 잠깐만, 이쪽에는 큰 장난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산 건 아니고 주변 지인분들이 이렇게 아이들 커가면서 하나씩 주신 거예요. 자, 이쪽에는 책이 꼽혀 있고,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안 돼, 유라. 이쪽에도 장난감. 이 안에도 이것도 이제 블럭. 이거는 레고 블럭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큰 이제 레고 블럭이고요. 이쪽도 이제 어떤 잡다한 그런 장난감 놀이기구들, 이제 아빠가 만들어준 고무줄 총도 있죠. 물론 망가졌습니다. 그렇죠 뭐. 자, 아빠 여기 고무줄 해서 다시 만들면 돼. 그래, 고치면 되지? 그리고 이쪽에 수납하는 곳은 이제 아이들의 그림 그리기 또 만들기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도 열고 닫아가지고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들이 놓여져 있지요. 그리고 이쪽도 책들이 저렇게 쌓여 있고 여기는 이제 언제? 여기는 상시 이제 쓸 것들 뭐 이제 학습하는 그런 이제 교재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냥 저희는 이러고 삽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른쪽이 아이들 방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쌍둥이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방이 좀 좁은데 침대를 이제 부득불 이렇게 2층 침대를 놓을 수밖에 없었죠.
침대가 들어가고 나니까 방 안 공간이 굉장히 좀 협소해졌어요. 이것도 저희가 좀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좀 소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침대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2층 침대가.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들의 개인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간이 책상도 있고 이쪽도 이제 뭔가가 있고 그 위에 저희가 이제 어설프지만은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을 장식을 해놨어요. 저 밖에 베란다는 이제 아이들 그 옷장입니다. 옷장. 그리고 그 위에도 역시 좀 잘 안 가지고 놀는 장난감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어렸을 때 탔던 자전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저희 2층 침대에 올라가는 사다리인데, 예, 뭐 나만 하질 않습니다. 저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냥 안 달아줬어요. 자꾸 덜렁덜렁거리다가 애들이 이제 다칠까봐 그냥도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는 저렇게 떨어진 대로 저대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군데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다름 아닌 주방에 있는 식탁입니다. 사실 이 식탁을 보여드리는 이제 이유는 이 식탁이 저희가 이 집에 오면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식탁이 좀 남다른 부분이 있죠. 식탁인데 이쪽에 이제 서랍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고민을 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식탁 서랍을 보면은 이제 노트북도 있고 위에는 모니터, 그 아래 아이들이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과자 같은 간식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옆에 저렇게 놓여 있는 저기 끈 달린 가방처럼 생긴 건 사실 스피커입니다. 이거 어디 가나 이제 이동하면서 음악을 들으려고 했던 스피커고요. 옆에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서 저희가 앉아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고민했던 거는 이제 환경인데, 이렇게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이 어떠해야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일단 저희가 가장 염두했던 거는 이제 미디어, TV. 보통 이제 다들 이제 요즘에 많이 인지하셔가지고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TV가 너무 이제 자주 보이게 되면, 또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에 TV가 있고 그 가족들이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TV를 보면 아이도 그 TV에 노출이 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장 크게 염두를 했어요. 가능하면 좀 제한적으로 보여주자는 게 저희 부부의 생각이었고요. 그 이유는 뭐 TV 볼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를 하는 게 TV 외에 그 무엇이라도 그 다른 것을 하는 거가 훨씬 더 이제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TV를 전혀 안 보여주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TV를 보여주되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나름 이제 엄선해서 좀 유별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막 보여주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봐도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또 빠지지 않게 뭔가 좀 친구들 사이에서 같이 보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좀 이제 보여주되, 저희는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보여줍니다. 일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그건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아이들 방을 보여드렸지만 아이들 방이 좁잖아요. 좁으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점점 이제 커서도 그 방에서 뭔가를 학습을 한다거나 이제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워요. 또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면은 충분히 뭐 가능할 텐데, 아이들이 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공간을 아니면 그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의 한 요소였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게 주방에다가 식탁을 큰 걸 놓자.
큰 걸 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이 주방에서 식탁에서 공부를 하게 하자. 이제 이게 답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V도 그러면 이제 주방 거실에 있으면은 그래서 어른들이 틈날 때마다 이제 뭐 TV를 켠다거나 하면 역시 이제 여기서 뭔가 공부하고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여러저러 이제 고민들 끝에 이제 이런 구성을 만든 거죠. 일단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어리니까 이제 좀 활동을 이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거실을 최대한 이제 어떤 소파나 TV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리고 이쪽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활동하기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로 채워놓는 거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식탁인데 식탁에 이제 서랍을 만든 이유는 그래서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뭔가 학습을 하다가도 밥 먹자 그러면 이제 탁탁 접어서 서랍에 딱 넣고 안 그러면 이거 갖다가 또 딴 데다 치워야 되고 막 이러면 이제 불편할 것 같고 딱 여기다 책상 서랍에다 놓고 식탁 서랍에다 놓고 밥 먹고 또 밥 다 먹으면은 또 다시 이제 꺼내서 뭔가를 더 하던 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기성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서랍이 없는 식탁을 보고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이걸 파는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또 이제 맞춤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유였는데 여기서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했는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 이제 좋은 게 사실 이제 엄마들은 이 바로 옆에 있는 주방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일이라기보다는 밥도 하고 뭐 이것저것 설거지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저 방에 있는 거보다 엄마가 이렇게 있는 이곳에서 뭔가를 학습을 하면서 엄마도 뭔가를 하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마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족들이 왔다 갔다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 공부를 그런 곳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주말이면 여기서 이제 뭐 밀린 일도 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도 옆에 와가지고 뭐 책을 본다거나 뭐 제가 일하는 옆에 와가지고 앉아서 저랑 같이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제 일에 하는 것에 참견한다거나 이러면서 가족들이 이제 뭔가 각자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한테 소외당하지 않고 또 외면하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제가 여기 앉아서 일을 하더라도 저 거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뭘 하는지를 보면서 아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걸 보면서 재밌어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공간 구성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있지 않고 한 공간에 모여서 다 같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사실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자기 방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환경적으로 이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 것도 나중에 아이들이 계속 이제 사춘기가 되고 좀 그럴 때 이제 서로 부모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자꾸 이제 부딪혀야지 문제가 생긴다고 다 이제 각각 뿔뿔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문제가 있더라도 같이 계속 부딪히고 만나고 한 공간에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가능성도 열리고 이제 어떤 그런 환경을 좀 이렇게
갖춰놨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이 집의 구성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제 뒤에서 허옇게 보이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이제 아직은 여기 출연하고 싶지 않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자꾸 피해 다닙니다, 카메라를. 사실 이 유튜브를 기획한 것도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좀 이렇게 솔직한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엄마랑 아빠랑 하는 대화를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였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아서 일단 아빠 생각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이제 조만간 엄마도 이제 아이들에 대한 관점이나, 엄마는 사실 좀 교육을 시키거든요. 아이들한테 피아노도 가르치고 학습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엄마의 생각도 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도 그러니까 육아는, 자녀 양육은 부부가 함께 하는 거다. 이게 사실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큰 그림이에요. 이게 저희가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꼭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제 육아에 대한 그런 관점이나 생각들도 사실은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그렇게 형성된 생각들이라는 거고요. 그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네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엄마 생각, 아빠 생각 따로따로 있는 거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물론 엄마 생각과 아빠 생각이 다르지만 그 다른 부분들을 서로 이제 이해시키고 또 이해하면서 맞춰가면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대하는 거. 저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 때, 구성할 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이제 이제 고작 이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봤더니 좋더라. 아이들이 방에 있는 거가 아니라 거실에서 노는 거를 아빠도 엄마도 이곳에 나와서 생활하면서 함께 볼 수 있고, 그럼 감시가 아니죠. 감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시가 아니라 함께 볼 수 있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살피면서 아빠랑 엄마랑 또 아이한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줄까, 이런 것도 캐치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되더라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이것저것 좀 많이 얘기해서 시간이 좀 훌쩍 갔는데요. 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환경의 어떤 주체다,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생각으로 이런 물리적인 환경도 어떻게 조성해 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과의 관계나 어떤 교육의 질이, 양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인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